이번 영상에서는 제3단원 총정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는 아주 쉬운 단원이라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대표적인 유형의 주요 문제들로서 반드시 풀 수 있어야 하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가 제3, 4분면 위의 점일 때 점 마이너스 a, b는 어느 4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먼저 4분면을 알아야 하므로 x축과 y축을 간단하게 그리고 4분면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제1, 4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이고 y좌표도 플러스입니다. 제2, 4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이고 y좌표는 플러스입니다. 제3, 4분면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제4, 4분면은 x좌표는 플러스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입니다. 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가 제3, 4분면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제3, 4분면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이므로 순서상의 x좌표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이어야 하고 y좌표인 마이너스 ab도 마이너스이어야 합니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a와 b가 모두 마이너스이거나 a가 마이너스인데 b보다 커야 하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인데 a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ab가 플러스이어야 하고 ab가 플러스가 되려면 같은 부호이어야 하므로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이어야 하므로 두 수가 모두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이어야 합니다. 이제 점 a, b가 어느 4분면에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a와 b에 각각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므로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x좌표는 플러스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이므로 점 마이너스 a, b는 제4, 4분면 위에 있습니다. 두 점 a 플러스 3,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3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점 a, b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어떤 두 점이 x축의 대칭이라면 x좌표가 같아야 하므로 두 점의 x좌표인 a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는 같은 값이어야 하므로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또 두 점의 y좌표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반대이어야 하므로 b 마이너스 3은 4가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b는 7입니다. 따라서 점 a, b의 순서상은 마이너스 5, 7입니다. x좌표값이 마이너스이고 y좌표값은 플러스이므로 점 a, b는 제2, 4분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점 a, b가 y축의 대칭인 점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y축의 대칭이 되려면 y좌표값은 같고 x좌표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이어야 하므로 5, 7이 됩니다. 따라서 점 a, b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는 5, 7입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에 따라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와 2.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익히는 문제입니다. 가로축인 X축은 시간을 표시하고 세로축인 Y축은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집에서 출발을 하면 시간과 거리가 0에서 시작하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경과하였을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2km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분 동안에 2km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0분이 경과하여 20분이 되었을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3km로서 10분 동안 1km 이동하여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느리게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분이 경과하여 30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거리의 변화는 없이 시간만 1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마도 공원에서 1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는 더 이상 증가가 없으므로 집에서부터 공원까지의 거리는 3km가 됩니다. 30분에서 60분까지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것은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4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점을 지난다. 맞습니다. 식 y는 3분의 4x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도 0이 되어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납니다. 정비례 관계는 항상 원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y가 x에 정비례한다. 맞습니다. 정비례 일반 관계식 y는 ax와 같은 형태이므로 y는 x에 정비례합니다. 3.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지난다. 식 y는 3분의 4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y는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6이고 분모 3과 마이너스 6이 약분되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므로 y는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x 좌표가 마이너스 6일 때 y 좌표는 마이너스 8이므로 이 관계식은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지납니다. 참고로 좌표 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4.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 틀린 답입니다.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려면 x의 개수 a가 음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x의 개수 3분의 4가 양수이므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납니다. 5.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정비례 관계이므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다음 중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는 제3사분면에 있는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제1사분면은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플러스이고 제3사분면은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마이너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순서상에서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서로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호가 다른 순서쌍들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이므로 부호가 서로 다른 1번과 3번은 틀린 답이므로 제외시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정비례나 반비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비례나 반비례 문제의 핵심은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식을 만들었다면 문제의 80%를 해결한 셈입니다. 첫 번째, 관계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X값과 Y값의 대응표를 만들어 어떤 배수로 변하는지를 식별해서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례에 대한 일반식은 Y는 AX이고 반비례에 대한 일반식은 Y는 X분의 A입니다. 또는 X를 좌변으로 이동하여 우변에 A만 남겨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점의 순서쌍에서 X좌표와 Y좌표를 일반식에 대입하여 상수 A의 값을 찾아서 관계식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거의 80% 정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미 정비례임을 알려주었고 일반식도 알려준 상태입니다. 이제 어떤 점의 순서쌍을 일반식에 대입하여 상수 A를 찾아내야 합니다. Y는 AX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위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각각 대입합니다. 이 식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소거되고 좌변의 마이너스 6은 2가 되므로 A는 2입니다. 상수 A의 값이 2임을 알았으므로 X와 Y의 관계식은 Y는 2X가 됩니다. 문제의 이번 항목의 순서쌍에서 X 좌표 마이너스 2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 Y는 마이너스 4이어야 하는데 순서쌍의 Y 좌표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틀린 답입니다. 문제의 4번 항목의 순서쌍에서 X 좌표 4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Y는 2 곱하기 4가 되어 Y는 8이어야 하는데 순서쌍의 Y 좌표값은 2이므로 틀린 답입니다. 문제의 5번 항목의 순서쌍에서 X 좌표값인 6을 관계식에 대입하면 Y는 2 곱하기 6이 되어 Y는 12이므로 순서쌍의 Y 좌표값과 같으므로 정답입니다. 물통에 2분의 5리터씩 물을 넣는다면 X분 후에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1.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고 2. 60리터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정비례 반비례 문제 풀이법에 따라 먼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2분 경과마다 5리터씩 증가하므로 정비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지만 대응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 경과하면 5리터가 되고 4분 경과하면 10리터가 되어 시간이 2배가 되면 물의 양도 2배가 되어 같은 비율로 변하고 있으므로 정비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례 일반식은 Y는 AX입니다. 문제 풀이법 3단계 X가 2일 때 Y는 5이므로 이를 일반식에 대입하면 5는 A 곱하기 2입니다. 우변의 2를 좌변으로 이동하면 분모로 변하여 A는 2분의 5가 됩니다. X의 개수 A 값을 알았으므로 관계식은 Y는 2분의 5X가 완성되었습니다. 60리터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관계식에서 Y의 값에 60을 대입하여 X를 구하여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를 역수를 취하여 좌변으로 옮기고 약분을 하면 X는 24입니다.
따라서 60리터 물이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24분이 소요됩니다.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반비례에 대해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 원점을 지난다. y는 x분의 5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는 x가 분모이므로 x가 0일 때 y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2. 점 2, 10을 지난다. x 좌표값 1을 분모에 대입하면 y는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x가 2일 때 y 좌표는 2분의 5인 점을 지나므로 점 2, 10을 지나지 않습니다. 3. 제1 4분면과 제2 4분면을 지난다.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나므로 틀린 답입니다. 4. 제1 4분면 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x와 y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틀린 답입니다. 5. 제3, 4분면 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x와 y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제3, 4분면이든 제1, 4분면이든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세점 6,4, m,-12, -6,n을 지날 때 m 플러스 n의 값은? 이 문제도 정비례 반비례 문제 풀이법에 따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식별한다. 문제에서 이미 반비례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 일반식을 만든다. 반비례 일반식은 y는 x분의 a입니다. 3. 어떤 점의 순서상에서 x와 y 값을 대입하여 a의 값을 찾아 관계식을 완성한다. 일반식 y는 x분의 a에 점 6,4 위 x 좌표값 6을 x에 대입하고 y 좌표값 4를 y에 대입합니다. 우변에 a만 남기고 분모 6을 좌변으로 이동하면 분자로 되어 4 곱하기 6은 24이므로 a는 24입니다. a의 값을 알았으므로 일반식에 a의 값을 대입하면 y는 x분의 24가 되어 관계식을 완성합니다. x와 y의 관계식을 알았으므로 점 m,-12의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관계식에 각각 대입하면 x는 m이 되고 y는 -12가 됩니다. m을 좌변으로 이동하면 분자가 되고 m의 값을 알아야 하므로 좌변에 m만 남겨두고 -12를 우변으로 이동하면 분모가 되어 m는 -12분의 24가 됩니다. 24와 12는 약분되어 m은 -2가 됩니다. 다음 n을 구하기 위해 세 번째 점 -6,n이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관계식에 각각 대입하면 x는 -6이 되고 y는 n이 됩니다. 24와 6은 약분되어 n은 -4가 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n은 -2 더하기 -4이므로 -6이 됩니다.
180리터의 연료를 차량 X대에 똑같이 나누어 한 대당 Y리터씩 넣을 때 1.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고 2. 한 대당 15리터씩 넣었다면 차량이 몇 대인지 구하시오. 이 문제도 정비례 반비례 문제 풀이법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식별해야 하므로 대응표를 이용하여 보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한 대였다면 연료를 180리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두 대라면 90리터씩 똑같이 나누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대라면 60리터씩 나누어 넣을 수 있습니다. X가 2배, 3배 증가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감소하므로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와 Y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임을 알았으므로 반비례 관계 일반식을 만듭니다. 세 번째, 어떤 점의 순서상에서 X와 Y 값을 대입하여 A의 값을 찾아 관계식을 완성한다. X 좌표값 1과 Y 좌표값 180을 일반식에 대입하면 180은 1분의 A가 되어 A는 180이므로 X와 Y의 관계식인 Y는 X분의 180을 구합니다. 문제 2. 한 대당 15리터씩 넣었다면 관계식의 Y값에 15를 대입하여 X를 구합니다. X가 분모이므로 좌변으로 이동하면 분자가 되어 15X는 182 됩니다. 15를 우변으로 이동하면 분모가 되어 180 나누기 15는 12이므로 X는 12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대수는 12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72인 직사각형의 두 꼭지점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그래프의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도 정비례 반비례 문제 풀이법에 따라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미 반비례 관계임을 나타내었으므로 1번 항은 생략하고 2번 항에서 반비례 관계 일반식을 가져오면 Y는 X분의 A가 됩니다. 3번 항. 어떤 점의 순서상에서 X와 Y 값을 대입하여야 하는데 그래프의 어느 한 점의 순서상을 알아야 관계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직사각형과 X축이 만나는 좌표값이 -3과 3입니다. 따라서 점 D의 순서상은 3,Y가 되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Y값을 알기 위해서 문제가 주는 또 다른 힌트는 넓이가 72인 직사각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6이므로 72를 6으로 나누면 세로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따라서 D점의 Y 좌표값은 세로 길이 12의 반이므로 6이 됩니다. 이제 한 점의 순서상을 알았으므로 X 좌표값 3과 Y 좌표값 6을 일반식에 대입하면 6은 3분의 A가 됩니다. 분모 3을 좌변으로 이동하면 분자가 되어 6 곱하기 3은 A이고 A는 18이 됩니다. 일반식의 A에 18을 대입하면 Y는 X분의 18이 되어 X와 Y의 관계식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제3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요 문제들을 통해 제3단원에 대해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단원 기본 도형과 작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 보실 수 있도록 이 영상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이 영상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 알림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